다음으로는 조금 더 빨리 닥칠 중학교,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해 볼까요? 중등교육과 김영주 장학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주 장학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들, 학부모님들,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어떤 한쪽 마음에는 이렇게 아이가 선택하는 과목을 배울 수가 있고, 그게 또 진로 희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고교학점제의 정책의 변화, 그리고 또 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지금 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우리 세종의 나다움 성장 지원 프로젝트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중학교 생활을 조금 좀 추억을 되돌아보시고, 또 우리 아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계속 곱씹어 가면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는 목표가 나를 공부하자입니다. 저희가 자유학년제를 작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세종에는 26개의 중학교가 있는데요. 26개 중학교 모두가 작년까지 자유학년제, 즉 1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학기 2번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 플러스 진로 집중 학기로 학교에서 다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럼 자유학기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자유학기, 또는 2학기, 자유학년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일제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오전에 자유학기 교과 수업이 실시되는데 평가가 없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 수업, 개념과 원리 중심의 수업에 참여를 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을 합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영역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진주, 예동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오후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 한 학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변화라는 게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학교에 같이 이제 가자고 할 때도 어떤 정량적인 설문조사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화를 할 때도 2020년도에 교육청에서는 17번의 교육주체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원, 관리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학교 급별로 초, 중, 고 그리고 또 전문직들, 또 시민단체 해서 17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3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학교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유학기제로 바뀐 이유는 자유학년제의 경험이 2학년과 3학년에 연계돼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로 이어져야 되지만 대단한 자유학기 활동이 어떻게 보면 2학년에 가서는 다시 강의식 수업 내지는 그냥 지필고사 중심의 공부로 바뀌어버리고, 그게 3학년까지 가다가 다시 고등학교에 가서 과목을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진로 탐색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연계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체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중학생의 진로 성숙도를 얼만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 교육청에 되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움 성장지원 프로젝트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7번의 치열한 토론 끝에 얻은 중학교의 두 가지 키워드는 나다움과 성장입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자신이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중학교 단계에서 고민을 좀 깊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돛담배에 바닥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메우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막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돛담배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돛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강점을 알고 자신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그래도 어떤 분야의 특정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파악한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과목 선택을 하든 대학교에 학과 선택을 하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고민은 바로 이 중학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선행을 어느 학년에 어떤 단원까지 마치고 문제풀이를 어디까지 해가지고 그 학습에 대한 선행과 강점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 진로 희망, 그리고 본인의 성격, 학습 유형 모든 게 다 자신에 대한 고민이 중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나다움 성장 지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목표는 삶과 연계된 행복한 배움, 자기주도적 학력 신장, 그리고 진로 성숙도를 함양하고자 하는 목표로 두 가지의 큰 키워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다움 배움과 진로 탐색, 그리고 나다움 학력 신장입니다. 여기서 자유학기제의 경험이 1학년에 끝나고 연계되지 못하는 그 점에 착안해서 저희가 1, 2, 3학년의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학교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1학년은 자유학기 1년, 2학년은 학습 탐구학년, 3학년은 진로 집중학년, 그리고 이게 고교학점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다움 학력 신장은 현재 학교에서도 학생의 수준과 개별 적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학교 맞춤형 학력 신장을 학교 간 연합한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으로 확장하고 그게 마을 단위 연계,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으로 펼치는 학습의 공간, 학습의 환경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구축을 하려고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4가지의 추진 과제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주도 배움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원 역량 강화, 학생, 학부모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정윤아 부장님께서 교육과정 자율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자율협의체에서 교육과정 운영부장님들 26분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사례도 공유하고 어떤 강의도 듣고 그리고 어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학교에서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에 자유학기제를 합니다. 1학년입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는 시험이 없는 학기니 좀 학습 결손, 학습 격차가 우려돼서 사교육을 많이 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를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다양하게 펼쳐진 학교에서의 그런 진로 선택 활동 플러스 주제 선택 활동을 그냥 1학년과 끝남과 동시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에는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수업에 집중을 하고 또 지필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장점이 없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네, 그 장점을 못 찾을 따름입니다. 그 장점과 자신의 강점을 탐구학습으로 2학년 때 이어가는 게 2학년의 탐구학습 학년입니다. 집중학년입니다. 그렇다면 1학년 때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어떤 자유학기 프로그램,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시험도 안 보니까 토론활동 또 무슨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는 진도 빼기 바쁩니다. 플러스 1학년 때 중학교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수업대로 이렇게 하다가 학습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 역사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용어 하나 자체가 어렵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읽었던 학습 만화를 다시 아이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한문 이런 거 막 엄청 어려워합니다. 네, 과목마다 학습법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과목마다의 학습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지금까지 공부해라. 왜 안 하니? 요런 거, 성적이 왜 그러니? 이렇게 학생들을 몰아세우지 않았나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적어도 과목별 학습법을 위해서 학습 유형을 파악하고 학습 코칭을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시작하는 학년으로 저희가 2학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의 학습이라는 이제 단어가 부모님 머릿속에 딱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학습보다는 학습 방법을 통한 탐구학습, 본인이 즐거워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거, 그 부분이 2학년 때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한 나다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올해 좀 더 확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 진로집중학년입니다. 3학년은 이제 3학년 2학기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아까 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맛보기 활동으로 해서 진로 탐색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로 설계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나 역시 목표와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분절된 교육과정을 중학교에서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연계하는 두 가지 개념, 학년 연계 교육과정, 중고 연계 교육과정이 바로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 학년씩 이제 자세히 보실 건데요. 연계 체제는 이렇습니다. 학년의 목표도 이렇습니다. 1학년 자유학기를 포함한 자유학년은 진로 탐색이 기반이 된 나를 찾는 교육과정. 2학년은 학습 탐구 집중학년,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알고 탐구학습을 시작하는 학년. 그래서 나에게 몰입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3학년은 진로 집중학년이 진로 설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형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게 고등학교 진학까지 이어지는 이런 중고연계 교육과정으로 갔을 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5월 달에 1차 수요조사에 당황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신념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입니다. 자유학기 교육과정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아닌 일반 학기에는 시험을 볼까요? 네, 봅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자유학기제가 아닌 일반 학기의 시험 성적은 고입 전형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학교마다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학기가 다릅니다.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저희가 자유 학기를 정하도록 했고요. 물론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 학기를 정하였습니다. 1학기에 운영하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요. 2학기에 운영하는 학교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학기가 더 좋아요? 이런 질문들 괜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학기가 좋다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학기 다 장점이 있습니다. 1학기에 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와서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나서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제 단원 평가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항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를 보듯이 중학교에서도 형성 평가를 보고 어떻게 보면 형성 평가는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넘길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은 형성 평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십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기본 학력과 기본 원리를 1학년 때 탄탄히 받고 2학기에 갈 수 있습니다. 2학기 하는 학교는 1학기 때 자유학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학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1학기 때 시험을 한번 쳐본다는 그 경험도 역시 2학년에 올라갈 때 소중한 학습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이 고입 성적에 반영된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런 거보다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들으셨듯이 그 경험이라는 거, 진로 희망이 없다는 부분은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다양한 수업, 다양한 뭐 시험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는 거, 수행평가도 뭐 논술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PPT도 만들어서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학습 유형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만 해도 중학교 교육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학교가 자유학기 플러스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합니다. 자유학년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현재 중학교 26개교는 모두 자유학기 플러스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은 학습탐구 집중학년입니다. 학습과 탐구에 몰입하는 교육과정인데요. 프로그램은 일단 학생의 참여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는 지속됩니다. 이 과정중심 평가가 예전에는 그냥 결과만으로 결과 몇 점으로 이 학생의 성적이 판단됐지만 과정중심 평가를 해보면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장점이 보입니다. 네, 그 장점을 선생님들이 관찰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는 거, 그게 바로 고등학교로 치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됩니다. 그게 대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처럼 중학교에서도 역시 과세특을 적어주는 게 수업과 평가이다 라는 점, 과외 활동, 교육과정 외 활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거에 대한 기본은 수업과 평가이다 라는 점을 어머님께서 잘 익히 계속 학생들께 계속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 관련 진단검사 학교에서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습 성향검사 그리고 이걸 솔루션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학교를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습 성향을 체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멘토멘티 같은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멘토멘티에 안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1년을 갑니다. 그런데 안 맞으면 해보고 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또 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도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잘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해보자. 장소도 변경해보고 또 어떤 환경도 변형해보고 또 인강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혼자 공부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은 중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다. 그것이 절대 실패가 아니다. 본인한테 자신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제 학습 코칭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과 캠프, 프로젝트 학습,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독서 연기 학습 동아리 수많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이제 좀 공부에 조금 뜸한 상태로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면 이제 공부는 이제 굉장히 좀 먼 얘기고 이 학생이 어떻게 이 시기를 넘어갈 것인가 라는 어려움에 봉착되실 수도 있지만 2학년의 이 브릿지 다리 없이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공부, 학습에 대한 뭐 이렇게 그냥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탐구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 이 부분이 우리 2학년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연두색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라는 책자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거의 100강좌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본인이 분명히 선택하고 싶은 강좌가 하나 이상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쳇바퀴 돌리듯이 학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것을 좀 찾아보자 라는 것은 중학교 단계에서 나다움을 찾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학년입니다. 3학년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동일하게 운영되고 고사도 다 치릅니다. 중간기말 다 치르고 고입 전형 성적에 다 반영됩니다. 하지만 11월 셋째 주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진로 집중학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로 집중학기는 지금까지는 진로 전환기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고사가 끝난 뒤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학교에서는 뭐 합창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 그 시기에 이루어집니다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학교에 제시를 드렸습니다. 진로 독서, 학습 설계, 고교 선택, 즉 고교 선택인지 진로 설계까지 간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육청 주간 고입 설명회도 하고 유튜브로 영상이 올려져 있고요. 또 꾸러미 또 배부를 해서 꾸러미 8종에 보시면 온갖 대입 관련 정보, 고등학교 관련 정보, 교과 특성화 학교에 대한 정보 모든 것이 그 꾸러미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 로드맵으로 해서 뭐 고교학점제 기반 과목을 선택하는 시뮬레이션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또 진로 동아리, 자율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드리고 있고 또 뭐 학과 체험 프로그램 또 여기 세종시에는 또 국가기관이 많으니 국가기관에 대한 영상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시기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 공부가 진로와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2, 3학년의 연계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1학년에 다양하게 펼쳐진 진로 탐색이 2학년의 탐구학습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3학년에 진로 집중으로 해서 본인의 진로 설계를 마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그리고 미래에 이 변화되는 사회에 살아갔을 때 본인의 그런 장점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는데요.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집중학기는 그러면 무엇을 하냐? 프로그램만으로 그냥 진로 설계가 될까? 그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이 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제시해드린 것은 진로 집중학기를 교과연계 진로교육 그리고 창체연계 진로교육을 통해서 뭐 프로젝트 학습 발표회라든지 자율 동아리에 대한 결과 발표회, 그다음에 학술 축제 같은 그냥 수업 시간에 했던 결과물만 공유해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진로라는 게 꼭 직업과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꼭 직업 탐색, 어떤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게 진로만은 아닙니다. 진로에는 자신의 성향, 자기 이해 역량도 필요하고요.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모든 역량들이 포함된 게 진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 때 열심히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나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력 강화, 탐구력 강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과 맞게 되는 학습 탐구를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평기입니다. 요즘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일체화돼야 된다.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 가서 해가지고 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일체화되고 그 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그 과정이 결국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세종시 교육청은 수업과 평가의 원리를 명확히 하고 참여하는 교실과 생각을 키우는 수업을 통해서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의 근간, 뿌리를 다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과 원리입니다. 자유학기제 활동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중학교에는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지만 개념과 원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활동들은 확장하기 힘듭니다. 창의성도 결국은 기본 원리를 알아야 창의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과 원리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다져져야 된다. 그래서 1, 2, 3학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통한 개념과 원리의 이해, 그거에 대한 확장, 그리고 융합. 이게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나다움 캠공도 들어보시고 뭐 다양한 뭐 어떤 프로젝트도 하시고 동아리도 하시지만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배제한 채 그 교회 활동만 해서는 이 아이의 뿌리가 단단하지 않고 또 약간 모래성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학업성취 강화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다양한 활동과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학년의 자유학기제가 개념과 원리 없이 2학년, 3학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형성평가를 강화합니다. 모든 과목 형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아마 부모님들께 한 학기에 한두 회 정도는 피드백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피드백은 정성 플러스 정량 평가에 피드백을 드림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까지도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협력교사 배치는요, 교과교실제 학교에 지금 한 10명 정도 배치가 돼서 영어 수학의 그 기본 학력 지도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평가 피드백을 그냥 성적표 받아보시면 되게 이게 기분이 좋은 것인지 기분이 안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서시잖아요. 이렇게 특정 어떤 막 칭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뭐지? 더 잘하는 부분이 뭐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보다는 정량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학교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 경험을 확장해야 된다.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경험해 보도록 해야 된다. 이게 계속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강점과 나다움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세종교육청에서는 올해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전면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로 전공 탐구 영역이라는 부분이 2, 3학년의 중학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로 전공 탐구 영역은 주로 외부 강사 선생님이시고요. 박사님도 계시고 뭐 바리스타도 계시고 뭐 미용사도 계시고 사회학습장까지 가서 학생들이 진로 체험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과 탐구 영역까지 올해부터 확장하였습니다. 1학년까지 확장을 해서 교과 심화, 교과 탐구반은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1-1, 1-2-1, 2-3권역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생활 권역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타 권역에 있는 강좌를 듣고 싶다.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본인 권역의 강좌, 동일한 강좌가
없으면 타 권역의 강좌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동일한 강좌가 거의 없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듣고 싶은 강좌를 세종 어디든 가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저희가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운영이 되고요. 이렇습니다. 교과탐구반은 영역을 3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도록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교과심화 교과탐구반, 논술이라든지 고전 독서, 영어 에세이, 영어 토론, 수학탐구반, 과학실험반. 과학실험 같은 경우 굉장히 경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말 1, 2분 만에 마감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과학 발명, 과학사, 수학도 수학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 관련된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공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같이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반, 사회 문제 바라보기 반, 사회 문제를 어떤 잣대로 바라봐서 나중에는 본인이 중학생이 소논문을 써서 그거를 인쇄해서 학생들한테 한 권씩 배부를 해드리면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해냈다는 거. 그 부분이 또 다른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교육과정 미개설 선택교과. 우리 학교에는 중국어가 개설되어 있는데 저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나다움 캠공에 개설된 일본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번째로는 주제 선택 프로젝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도 많지만 다른 학교에 저 강좌가 인기 있는데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다른 학교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나담 캠공에 강좌를 열어주시면 그 학교에 가서 주제 선택 활동에 확장된 프로그램을 같이 배울 수가 있다. 단 부모님들께서 꼭 픽업해 주시고요. 데려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권역별 거점 학교를 주는 이유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면 좀 걱정이 좀 덜하겠지만 중학생은 교통안전, 생활교육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세종 관내 조치원 세종교육원 아니면 조치원 중학교에 가서도 코딩을 배울 수가 있고 C언어를 배울 수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한 96%, 97%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학생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유는 그 영역, 그 내용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배움의 기쁨, 선생님도 가르침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열의 있게 너무너무 잘 정말 희생 정신을 발휘하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사회문제탐구반 선생님을 보시니까 평소에도 들러서 피드백 주시고 그 논문을 7번 강좌를 통해서 그 논문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좀 들어와라 해서 계속 피드백 주시고 고치게 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이런 과정이 한 학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문자를 정말 고맙다는 문자를 저희가 봤는데요. 저희도 정말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그리고 이제 입학할 중학교에 오시면 꼭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전공 탐구 영역은 외부 강사입니다.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토지라든지 다른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연합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학년연계, 중고연계 교육과정을 설명드리고 이것이 바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비전이자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 동안 나다움을 찾고 나의 장점을 찾아서 자존감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훨씬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진 중학교 생활이 될 듯합니다.